가족이요? 제 가족 파탄 낸 건 따님이 선택한 그 사기꾼 놈입니다. 나른한 오후 2시의 햇살이 거실 통창을 넘어와 소파에 누운 진우의 발끝을 따스하게 감쌌습니다. 공기 중에는 방금 내린 원두커피의 고소하고 쌉싸름한 향기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죠. 진우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푹신한 쿠션에 몸을 더 깊이 파묻었습니다. 이혼 도장을 찍은 지 정확히 6개월, 지옥 같던 결혼 생활이 끝나고 찾아온 이 완벽한 고요함은 그에게 보상과도 같았습니다. 이제야 진짜 사람 사는 것 같네. 진우는 천장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툭 내뱉고는 빙긋 웃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그동안의 성과를 인정받아 과장으로 승진했고 통장에는 위자료 정산까지 깔끔하게 끝난 목돈이 들어와 있었으니까요. 더 이상 아내의 눈치를 보며 숨죽일 필요도 없었고 장모의 잔소리에 주말을 망칠 일도 없었습니다. 그는 탁자 위에 놓인 커피잔을 들어 입가로 가져갔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을 통해 전해져 마음까지 녹이는 듯 했습니다. 지잉 마이너스, 지잉 마이너스, 지잉 마이너스. 그때였습니다. 평화로운 정적을 찍고 탁자 위 스마트폰이 요란하게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진동 소리가 어찌나 크고 거친지 잔잔하던 커피 표면에 물결이 일 정도였어요. 진우는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이 시간에 전화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액정에 뜬 이름을 확인한 순간 그의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장된 이름을 보는 것만으로도 뒷목이 서늘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바로 전 장모 영숙이었습니다. 이혼 후 연락처를 차단하지 않았던 자신의 게으름을 탓하며 진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받지 말까 고민했지만 혹시라도 서류상 정리되지 않은 문제가 남았나 싶은 불안감이 엄습했죠. 그는 마른 침을 한번 삼키고는 조심스럽게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아이고, 김서방. 나야, 장모.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다정했습니다. 불과 반년 전 법원 앞에서 저주를 퍼부으며 헤어졌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진우는 솟구치는 불쾌감을 억누르며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저기요. 저 김서방 아닙니다. 용건만 말씀하세요. 어머, 사람이 어쩜 그렇게 매정해? 우리가 가족이었던 정이 있는데. 가족이라뇨? 남남된 지가 언젠데요? 끊겠습니다. 진우가 전화를 끊으려 하자 영숙의 목소리가 급격히 다급해졌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어요. 잠깐, 끊지 마. 나 지금 자네 회사 로비야. 진우는 들고 있던 커피잔을 하마터면 놓칠 뻔했습니다. 등줄기에 식은 땀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네, 거길 왜 오십니까? 얼굴 보고 할 말이 있어. 안 내려오면 내가 올라가서라도 자네 찾을 거야. 직원들 보는 눈도 많은데 소란 피우고 싶진 않겠지? 그것은 부탁이 아니라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평온했던 주말 오후가 순식간에 와장창 깨져버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진우는 꽉 쥐은 주먹을 부들부들 떨며 창밖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저 밑 어딘가에 그 끔찍한 여자가 와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기다리세요. 내려갑니다. 전화를 끄는 진우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꿍꿍이로 다 끝난 마당에 회사까지 찾아온 걸까요? 그는 옷걸이에 걸린 재킷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에서 묵직한 분노와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점심시간이 갓 지난 회사 로비는 커피를 들고 오가는 직원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구두 굽 닫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는 그 활기찬 공간. 한 구석에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듯한 이질적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진우는 회전문 사이로 그 모습을 발견하자마자 미간을 확 찌푸렸습니다. 한때 백화점 명품관이 아니면 거들떠보지도 않던 전 장모, 영숙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윤기 흐르던 머릿결은 푸석하게 헝클어져 있었고 즐겨 입던 모피 코트 대신 색이 바랜 낡은 점퍼를 걸치고 있었으니까요. 그 당당하던 어깨는 잔뜩 움츠러들어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급급해 보였습니다. 어머, 김서방. 여기야, 여기. 진우를 발견한 영숙이 반색하며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다짜고짜 진우의 손을 덥석 잡으려 들었습니다. 거칠고 차가운 손길이 닿으려는 순간 진우는 반사적으로 몸을 뒤로 빼며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허공에 머물던 영숙의 손이 민망한 듯 파르르 떨렸습니다. 함부로 만지지 마십시오. 보는 눈이 많습니다. 진우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아랑곳하지 않고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비굴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아유, 자네 참. 우리가 남도 아니고 왜 이렇게 쌀쌀맞게 굴어? 난 그냥 자네 얼굴이 반가워서. 남입니다. 법적으로 남남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착각하십니까? 진우가 단호하게 선을 긋자 영숙의 얼굴에서 억지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지나가는 직원들의 눈치를 살피더니 갑자기 표정을 싹 바꾸어 울상을 지었습니다.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듯한 그 능숙한 표정 연기에 진우는 기가 찼습니다. 그래, 자네 말대로 남이지. 하지만 미주, 우리 미주가 많이 아파. 그래서요? 이혼 충격 때문에 시름시름 앓더니 이제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해. 병원비도 없어서 저러다 죽게 생겼는데 자네가 그래도 한때 남편이었잖아. 모른 척할 건가? 영숙은 소매 끝으로 눈가를 훔치며 훌쩍거리는 신용을 했습니다. 로비를 지나던 직원 몇몇이 힐끔거리며 그들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무슨 일 있나 봐 하는 수군거림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진우는 직감했습니다. 이 여자는 지금 사람들의 시선을 이용해 자신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을요. 정말 딸이 걱정되어서 온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눈물을 찍어내는 영숙의 손가락 사이로 보이는 눈매는 슬픔보다는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 탐욕스럽게 번들거리고 있었거든요. 진우는 치밀어 오르는 화를 꾹 누르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나가시죠. 영업 방해로 신고하기 전에. 진우는 영숙을 내버려 둔 채 먼저 회전문을 밀고 나갔습니다. 뒤따라오는 영숙의 발걸음 소리가 유난히 조급하게 들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꿍꿍이일까요? 단순히 병원비 몇 푼 얻어내려고 이 망신을 무릅쓰고 찾아왔을 리가 없었습니다. 진우의 머릿속에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회사 근처 커피숍은 점심시간이 끝나가는데도 여전히 시끌벅적했습니다. 에스프레소 머신이 칙칙거리는 소리와 사람들의 말소리가 뒤섞여 정신이 하나도 없었죠. 하지만 구석진 창가 자리만큼은 마치 딴 세상처럼 차갑고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팔짱을 낀 채 맞은편에 앉은 영숙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영숙은 진우가 사준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빨대를 신경질적으로 씹으며 초조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얼음이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신경을 긁었습니다. 그녀는 진우의 눈치를 살피더니 로비에서 보였던 가련한 표정을 싹 지우고 본래의 뻔뻔한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빙빙 돌려 말하지 않을게. 우리 미주 당장 수술비가 필요해.
수술비요? 갑자기 무슨 병인데요? 그건 자네가 알 거 없고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병명이 중요해? 일단 5천만 원만 융통해줘. 진우는 하마터면 마시던 물을 뿜을 뻔했습니다. 5천 원도 아니고 5천만 원이라니 그것도 이혼한 전 사위에게 말이죠.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픽 새어나왔습니다. 이 여자는 지금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나 있는 걸까요? 장모님, 아니, 박 여사님, 저한테 맡겨둔 돈 있으세요? 위자료 정산 끝났고 법적으로 남남입니다. 정이 있지, 정이. 자네 내가 해준 밥 먹고 진급하고 성공한 거 아니야? 은혜를 이렇게 원수로 갚아? 영숙은 테이블을 탁 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한번 그들에게 쏠렸습니다. 그녀는 부끄러움도 잊은 채 과거에 자신이 사위에게 베풀었던 사소한 반찬이며 명절 선물들을 하나하나 열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빚쟁이가 장부를 들이밀며 돈을 내놓으라고 으름장을 놓는 것 같았습니다. 진우는 그 뻔뻔함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혼 당시 온갖 저주를 퍼붓던 사람이 이제 와서 은혜를 운운하다니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만하시죠. 더 들을 가치도 없네요. 경찰 부르기 전에 일어나세요. 진우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영숙의 눈빛이 독사처럼 매섭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다급하게 진우의 옷소매를 붙잡으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냥 가면 끝일 것 같아? 내일도 모레도 회사 로비에 와서 들어놓을 거야. 사위가 장모 병원비 안 줘서 죽게 만들었다고 대자보라도 붙여줘?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진우는 붙잡힌 소매를 거칠게 뿌리쳤지만 영숙의 눈에 서린 도끼는 섬뜩할 정도였습니다. 단순히 돈 욕심 때문이라기엔 어딘가 지나치게 절박해 보였습니다. 마치 벼랑 끝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무는 듯한 살기가 느껴졌으니까요. 마음대로 하세요. 저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진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로 영숙의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욕설이 들려왔지만 무시하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뜨거운 오후에 햇살이 내리쬐는데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저렇게까지 막무가내로 나오는 걸까요? 단순한 생활고나 병원비 문제가 아님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영숙의 떨리는 손끝과 공포에 질린 듯한 눈동자가 자꾸만 진우의 뇌리에 남았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 찝찝한 의문을 풀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여보세요? 김 변호사, 나야. 부탁 하나만 하자. 진우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사무실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천장의 에어컨에서는 건조하고 찬 바람이 윙윙거리며 쏟아져 나왔지만 진우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말라붙어 끈적거렸습니다. 그는 책상 위 검은 화면의 모니터만 멍하니 응시하며 친구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입안이 바짝바짝 말라 물을 마셔도 갈증이 가시질 않았죠. 지잉 마이너스 지잉 마이너스. 정막을 깨고 책상 위 스마트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기다리던 김 변호사의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매일 확인해봐. 생각보다 상황이 더 심각하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잡고 메일함을 열었습니다. 조사보고서라는 제목의 파일을 클릭하는 순간 딸깍거리는 마우스 소리가 유난히 크게 고막을 때렸습니다. 화면에 뜬 내용을 읽어 내려가던 진우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보고서 첫 장에는 낯선 남자의 사진과 함께 빨간 글씨로 사기 및 횡령 수배 중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아프다는 게 몸이 아니라 돈이었어?
진우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리며 의자 등받이에 몸을 털썩 기댔습니다. 영숙이 눈물을 짜내며 말했던 미주의 수술비는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진실은 훨씬 더 추잡하고 비참했습니다. 미주가 진우를 버리고 선택했던 그 운명적인 사랑, 상간남은 알고 보니 전문 사기꾼이었던 것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그 남자는 자신을 유망한 투자 사업가라고 속여 미주에게 접근했습니다. 귀가 얇은 미주는 진우에게 받은 위자료는 물론이고 친정엄마 영숙의 노후 자금인 전세 보증금까지 빼서 그 남자에게 올인했습니다. 대박을 꿈꾸며 단꿈에 젖어 있었겠지만 결과는 처참했죠. 남자는 돈을 받자마자 해외로 도주해 잠적해버렸고 남겨진 모녀는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나앉을 처지가 된 것이었습니다. 어쩐지 5천만 원이 병원비치고는 너무 딱 떨어지는 금액이다 했어. 그제야 영숙이 왜 그렇게 자존심도 없이 낡은 옷을 입고 찾아와 매달렸는지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당장 사채업자들에게 시달리고 있거나 당장 쫓겨날 월세방 보증금이 급했던 모양입니다. 진우는 모니터 속 사기꾼의 얼굴과 미주의 사진을 번갈아 보며 차가운 분노를 느꼈습니다. 자기들이 저지른 불장난에 집을 홀라당 태워먹고는 이제 와서 나한테 불을 끄라고. 진우는 프린터의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위잉 마이너스 하는 기계음과 함께 종이들이 한 장씩 출력되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갓 나온 종이의 따뜻한 온기가 손끝에 닿았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그들을 지옥으로 떨어뜨릴 차가운 증거들이었습니다. 사기꾼의 수배 전단, 미주가 돈을 이체한 내역서, 그리고 영숙이 대출받은 기록들. 이것들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프롤로그에서 진우가 식당 테이블 위에 던졌던 바로 그 결정적인 서류 뭉치가 만들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진우는 출력된 서류들을 꼼꼼하게 정리하여 두툼한 황색 봉투에 담았습니다. 봉투의 까슬까슬한 감촉이 손바닥을 스치자 묘한 쾌감이 느껴졌습니다. 김 변호사, 고마워. 덕분에 아주 확실한 처방전을 내릴 수 있겠어. 진우는 변호사에게 짧게 답장을 보낸 뒤 서류 봉투를 가방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만나줄 차례였습니다. 단 그들이 기대하는 현금 다발 대신 이 팩트 폭격을 들고 말이죠. 진우는 휴대폰을 들어 영숙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장모님, 저 진우입니다. 저녁이나 같이 하시죠. 미주도 데리고 나오세요. 수화기 너머로 영숙의 숨 넘어가는 듯한 환호성이 들려왔습니다. 먹잇감이 덫에 걸린 줄도 모르고 기뻐하는 꼴이라니. 진우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늘 밤 그들에게 잊지 못할 최후의 만찬을 대접할 생각에 벌써부터 가슴이 뛰었습니다. 고급 한정식집의 은은한 조명 아래 진우는 묵묵히 차를 마시며 문 쪽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예약된 룸 안에는 가야금 선율이 낮게 깔려 있었지만 진우의 마음은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죠. 잠시 후 드르륵 하는 미닫이문 소리와 함께 두 여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전 장모 영숙과 전처 미주였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가관이었습니다. 며칠 전 로비에서 봤던 초라한 행색은 온데간데 없고 어디서 빌려 입었는지 사이즈가 맞지 않는 명품 옷을 걸치고 나타났으니까요. 짙은 화장으로 가렸지만 미주의 얼굴에는 고생한 흔적과 불안함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기대감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김서방. 역시 센스 있어. 이렇게 좋은 곳을 예약하고. 영숙은 마치 이혼 따위는 없었던 일인 양 호들갑을 떨며 상석에 털썩 앉았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고급스러운 식기들을 훑어보며 만족스러운 듯 입맛을 다셨습니다.
진우가 성공했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하자 놓치면 안 되겠다는 탐욕이 얼굴 전체에 피어올랐습니다. 미주는 쭈뼛거리며 영숙의 옆에 앉더니 애처로운 눈빛을 보내며 진우를 불렀습니다. 자기야. 아니, 오빠. 정말 오랜만이야. 그동안 잘 지냈어? 앉으세요. 주문은 미리 해뒀습니다. 진우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미주는 진우의 냉랭한 태도를 쑥스러움이나 아직 남은 미련 정도로 착각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녀는 슬그머니 진우 쪽으로 물잔을 밀어주며 과거 연애 시절에나 쓰던 콧소리를 섞어 말했습니다. 나 오빠 승진 소식 들었어. 축하해. 내가 옆에서 내조해줬어야 했는데 내가 잠시 미쳤었나 봐. 맞아. 부부싸움 칼로 물베기라지 않나? 미주가 그동안 얼마나 후회하고 울었는지 몰라. 자네 빈자리가 너무 크다더군. 영숙이 거들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두 모녀는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진우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 필사적으로 연기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 시나리오에는 이미 재결합과 경제적 지원이라는 해피엔딩이 쓰여 있는 듯 했습니다. 진우가 이 자리를 마련한 이유가 돈을 주기 위해서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진우는 끓어오르는 구역질을 참으며 그들의 연극을 지켜보았습니다. 불과 1년 전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서 너 같은 재미없는 남자랑은 못 살겠다며 짐을 싸서 나갔던 여자가 바로 미주였습니다. 그런 그녀가 사기를 당해 빈털터리가 되자마자 사랑을 운운하며 돌아오려 하다니 인간의 바닥이 어디까지인지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전에 먼저 정리할 게 있습니다. 진우가 무겁게 입을 열자 영숙과 미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들은 드디어 진우가 지갑을 열 것이라 생각하고 몸을 앞으로 바짝 기울였습니다. 영숙은 기대에 찬 목소리로 하지만 최대한 점잖은 척하며 물었습니다. 그래. 자네도 마음 정리가 필요했겠지. 그래서 융통해 줄 수 있는 게 얼마나 되나? 우리 미주 빚만 좀 해결해주면 자네랑 다시 잘해볼 기회도 생길 텐데. 돈을 주면 딸을 다시 주겠다는 마치 물건 흥정하듯 말하는 영숙의 태도에 진우는 마지막 남은 일말의 동정심마저 버렸습니다. 그는 의자 옆 가방에서 묵직한 황색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탁자 위에 탁 하고 봉투 놓이는 소리가 룸안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여기 두 분이 원하시는 게 들어있을 겁니다. 미주는 봉투의 두께를 보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현금 뭉치라고 생각했는지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려왔습니다. 영숙 역시 입꼬리가 귀에 걸릴 듯 올라가는 것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유, 역시 우리 김서방밖에 없어. 내가 사람 하나는 잘 봤지. 영숙이 덥석 봉투를 집어들려 하자 진우가 손으로 봉투를 꾹 눌러 제지했습니다. 진우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열어보기 전에 확실히 해두죠. 이 안에 든 걸 확인하시면 두 분 인생이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것은 파멸을 예고하는 경고였지만 탐욕의 눈이 먼 모녀에게는 희망의 메시지로 들렸을 뿐이었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떨리는 손으로 봉투의 입구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 안에서 나온 것이 그들의 썩은 동아줄이 되어줄까요? 아니면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될까요? 거친 종이 마찰음이 고요한 룸 안을 날카롭게 핥히었습니다. 영숙은 보물지도를 다루듯 조심스럽게 하지만 누구보다 빠르게 봉투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묵직한 두께감에 확신했던 5만 원권. 현금 다발의 감촉 대신 얇고 매끄러운 A사 용지의 질감이 손에 잡혔기 때문입니다.
영숙의 미간이 순식간에 찌푸려졌습니다. 이게 뭐야? 돈이 아니네. 영숙이 실망감 가득한 목소리로 내용물을 식탁 위에 와르르 쏟아냈습니다. 그러자 하얀 종이들이 붉은 양념이 묻은 접시 위로 어지럽게 흩어졌습니다. 그중 맨 위에 놓인 종이 한 장이 미주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순간 미주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리며 입에서 짧은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 이게 뭐야? 오빠 사진이잖아. 그 종이에는 미주가 사랑이라 믿었던 그 남자 상간남의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 바로 아래에는 붉은색 궁서체로 지명수배 특가법 위반 사기 및 횡령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룸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영하로 떨어진 듯 얼어붙었습니다. 진우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등받이에 편안하게 몸을 기댔습니다.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두 모녀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건조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잘 보세요. 그게 두 분이 그렇게 애타게 찾던 돈의 행방입니다. 김서방.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사기라니? 우리 강서방이 그럴 리가. 영숙은 현실을 부정하려는 듯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종이를 구겨버릴 듯 쥐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차분하게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팩트를 하나하나 짚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강서방, 그 사람 이름도 가짜입니다. 본명은 이명훈, 전과 오범 사기꾼이죠. 미주씨 통장에서 빠져나간 위자료 3천, 장모님 전세 보증금 2억. 전부 이 사람 대포 통장으로 들어갔더군요. 진우의 입에서 정확한 금액이 나오자 미주는 사색이 되어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던 애써 외면해왔던 진실이 전 남편의 입을 통해 확인 사살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후두둑 떨어져 내렸습니다. 거짓말이야. 오빠가 잠깐 외국에 사업하러 간다고 했는데 사업이 아니라 도망간 겁니다. 필리핀으로 출국한 기록까지 다 여기 있어요. 진우는 쐐기를 박듯 출입국 기록 서류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식탁 위에 차려진 사내진미는 이제 그들에게 모래알보다 못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영숙은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를 내며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아이고, 내 돈, 내 노후 자금. 김서방, 이거 아니지? 자네가 뭐 잘못한 거지? 영숙은 마지막 동아줄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진우의 옷자락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더 이상 그들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몸을 피하며 싸늘하게 일갈했습니다. 저한테 매달리지 마세요. 돈은 따님이 좋다고 따라간 그 사기꾼한테 가서 찾으셔야죠. 왜 엄한 사람한테 와서 구걸하십니까? 진우의 말은 비수가 되어 모녀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뻔뻔하게 고개를 쳐들었던 그들의 자존심은 갈기갈기 찢겨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하지만 진우의 공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직 봉투 안에 남아있는 마지막 종이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더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을 진짜 폭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드리는 진짜 선물입니다. 진우가 내민 서류를 본 영숙의 눈이 공포로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과연 그 종이에는 무엇이 적혀 있었을까요? 룸 안의 공기는 숨이 막힐 정도로 무거웠습니다. 영숙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지명수배라고 적힌 전단지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고 미주는 식탁에 엎드려 어깨를 들썩이며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들의 화려했던 착각은 처참하게 부서져 내렸고 남은 것은 감당할 수 없는 절망뿐이었습니다. 진우는 차가운 눈으로 그 모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한때는 가족이라 부르며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지만 지금은 그저 탐욕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낯선 타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감정의 찌꺼기마저 털어내듯 차갑고 건조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상황 파악이 좀 되십니까? 제가 왜 이 자리를 마련했는지. 영숙이 고개를 들어 진우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흔들리고 있었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자, 자네.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던 건가? 우리가 사기당한 거? 네,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모님이 그렇게 자존심도 없이 찾아와 돈을 구걸했던 이유도 알았고요. 진우의 말에 영숙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진우를 속이려 했다는 사실이 들통난 것에 대한 수치심과 이제는 기댈 곳이 아무데도 없다는 공포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녀는 식탁을 짚고 간신히 몸을 일으키며 마지막으로 애원했습니다. 김서방, 한 번만, 딱 한 번만 살려주게. 우리 정말 갈 데가 없어. 당장 내일 길바닥에 나앉아야 해. 제발, 우리가 가족이었던 정을 생각해서라도. 가족? 그 소리 입에 담지 마시죠. 제 가족을 파탄낸 건 바로 따님과 장모님입니다. 진우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듯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봉투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변호사가 작성한 고소장 초안과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서였습니다. 이게 제가 드리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똑똑히 들으세요. 진우는 서류를 식탁 위에 펼쳐놓고 또박또박 읽어내려갔습니다. 첫째, 오늘 이후로 제 회사나 집 근처에 얼씬거리거나 연락을 시도하면 즉시 스토킹 및 협박 혐의로 형사 고소할 겁니다. 녹음된 통화 내용과 오늘 대화 내용이 증거로 제출될 거고요. 미주는 고개를 들어 진우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진우는 그녀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둘째, 만약 이 사실을 외부에 알리거나 제 명예를 훼손하는 짓을 하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회사 게시판은 물론이고 따님이 다녔던 대학 동창회 그리고 장모님이 활동하는 동호회까지 이 지명수배 전단과 사기 내역을 복사해서 뿌릴 겁니다. 그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켜버리겠다는 선전포고였죠. 영숙과 미주는 진우의 서슬 퍼런 협박에 공포에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제야 자신들이 건드려선 안 될 사람을 건드렸다는 것을, 그리고 진우가 더 이상 예전에 순진했던 김서방이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재킷을 걸쳤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떨고 있는 두 모녀를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밥값은 각자 계산하시죠. 그 정도 돈은 있으실 거라 믿습니다. 그럼 이만. 진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룸을 빠져나갔습니다. 등 뒤로 영숙의 울부짖는 소리와 미주의 흐느낌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식당을 나서는 진우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당당했습니다. 드디어 길고 길었던 악연의 고리를 제 손으로 완벽하게 끊어낸 순간이었습니다. 탁, 타닥. 진우의 구두 굽소리가 식당 앞에 고요한 주차장을 경쾌하게 두드렸습니다. 등 뒤에 있는 한정식 집의 육중한 나무 문이 닫히는 순간 룸 안에서 들려오던 모녀의 통곡 소리도 거짓말처럼 뚝 끊겼습니다. 진우는 폐부 깊숙한 곳까지 들어차 있던 묵은 체증이 한 번에 쑥 내려가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진우의 볼에 닿는 감촉은 그 어느 때보다 상쾌하고 달콤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도심의 불빛에 가려 별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눈에는 그 어떤 별보다 밝은 미래가 반짝이고 있었죠. 후, 이제 진짜 끝이네. 입 밖으로 나온 하얀 입김이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지난 1년간 그를 괴롭혔던 미련, 분노, 배신감 같은 감정의 찌꺼기들이 날아가는 모습 같았습니다. 진우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키를 꺼내 눌렀습니다. 삑-삑-. 어둠 속에 주차되어 있던 그의 검은색 세단이 주인을 반기듯 헤드라이트를 번쩍이며 깨어났습니다. 진우는 운전석 문을 열고 익숙하게 몸을 실었습니다. 최고급 가죽 시트가 그의 등을 부드럽고 안락하게 감싸주었습니다. 바깥의 소음이 완벽하게 차단된 차 안은 그만을 위한 아늑한 요새와도 같았습니다. 그는 백미러를 통해 멀어지는 식당 건물을 잠시 응시했습니다. 저 안에서 서로를 원망하며 지옥 같은 밤을 보낼 영숙과 미주를 생각하니 씁쓸함보다는 안도감이 먼저 들었습니다. 만약 그들의 거짓 눈물에 속아 넘어갔다면 자신 또한 저 구렁텅이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었을 테니까요. 잘 있어요. 내 인생에 다시는 등장하지 않길 바랍니다. 진우는 작별 인사를 건네듯 나지막이 읊조리며 시동 버튼을 눌렀습니다. 부드러운 엔진 진동이 손끝을 타고 전해져 왔습니다. 그는 오디오 볼륨을 높였습니다. 경쾌한 재즈 선율이 차 안을 가득 채우며 그의 심장 박동과 리듬을 맞췄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 기분 좋은 힘이 들어갔습니다. 엑셀을 밟자 차는 미끄러지듯 주차장을 빠져나가 화려한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도로 위로 합류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마치 영화의 엔딩 크레딧처럼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내일은 연차를 내고 예약해둔 공항으로 갈 예정이었습니다. 목적지는 지도조차 보지 않고 고른 낯선 휴양지였죠. 그곳에는 방해하는 사람도 눈치 볼 사람도 없는 온전한 자유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진우는 입가에 번지는 미소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남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결국 파멸을 맞이하고 스스로를 지킨 사람은 행복을 쟁취한다는 단순한 진리. 오늘 밤 그는 그 진리를 온몸으로 증명해냈습니다. 도로 위로 쏟아지는 가로등 불빛이 마치 그가 가는 길을 축복하듯 환하게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진우의 차는 붉은 미등만을 남긴 채 어둠을 뚫고 빛을 향해 힘차게 질주했습니다.